근데 모든 주식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올라갈 환경에 오려면 결국 저는 안녕하세요, 미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르게 제 컴퓨터 앞에서 좀 벗어난 상태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프리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쉽게도 장후에 지금 선물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또 스냅챗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장후에 스냅챗이 25%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개월 전에도 스냅챗이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25%가 하락했었고요. 그때 구글과 페이스북도 같이 내려갔었거든요. 오늘도 아쉽게도 그 현상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근데 스냅챗 실적 발표를 제가 하이 레벨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실적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데일리 액티브 유저도 늘었고 스탁 바이백도 있으면서 매출 미스가 약간 있었고 EPS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폭락을 한 상태이죠. 자, 제 생각에는 대폭락한 이유 중 하나가 4분기 가이던스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이던스를 주기 힘든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컨피던스를 주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로 10월 20일 날 장 초반에 주가가 굉장히 잘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연준 오피셜 하커가 아직도 금리 멈추려면 멀었다. 아직도 훨씬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다음부터 주가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말 한마디에 지수가 막 2, 3%씩 움직일 수도 있는 장이고요. 아쉽지만 앞으로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상 저는 찐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제대로 된 찐 반등이 있으려면 실적 발표가 어마어마하게 좋던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내려오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예상보단 잘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왜냐하면 에코노믹 슬로우다운 지금 환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CPI 데이터나 PCE 데이터가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연준이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투자할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쉽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스냅챗 같은 경우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이미 90% 하락한 주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매출 미스가 조금 있었다고 해서 주가가 대폭락을 한 상태인데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6% 매출 성장률이 이런 환경이 있는 것도 양호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도 지금 20, 30%씩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성장주 장기 투자자들이 없는 상태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이 점이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5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하나도 없고 단기적으로 다 트레이드를 하시던지 아니면 한 쿼터, 두 쿼터 실적만 보고 주식을 지금 전량 그냥 매도해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쉽지만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잘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이 아껴놓은 현금을 제대로 투자하면서 그때 가서 큰 돈을 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해드리고 일단 스냅챗 실적 발표를 한번 제대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스냅챗 주가 가격 흐름 움직임이에요. 장후에 27%나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스냅챗은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 27% 추가 하락하기 전에 이미 작년 9월부터 87%가 내려온 주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오늘 하락함으로 이제 거의 코로나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냅챗이 이제 27%, 여기서는 25%가 이제 하락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보시면 이제 스냅챗이 EPS로는 이제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근데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Company Board Authorized Stock Repurchase Program. 이거는 보통 주식한테 좋은 뉴스예요. 그래서 500밀리언 바이백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0%의 월크포스를 레이오프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이유는 지금 적자가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코스트를 줄이려고 하는 거라서 저는 큰 악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힘든 에코노믹 환경에서는요.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실적을 봐보면 EPS는 8센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0 EPS를 expect 했는데 8센트가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잘 나왔고 레베뉴도 약간 미스해요,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도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이백도 있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하는 게 이제 매출이 6%밖에 성장을 못했다.
한 자리 숫자로 이제 처음 갔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러스가 커졌다. 요거 두 개가 하락한 이유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스냅챗이 작년에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막 100%. 그래서 제가 이그젬플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불을 벌었는데 다음 쿼터에 200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100% 성장률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그 다음 쿼터에는 210불을 벌었다고 봐요. 그럼 200에서 210까지는 이제 5% 성장률밖에 안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0에서 210으로 성장한 기업인 거죠. 두 번째 이제 이그젬플을 보시면 불에서 이제 170불로 성장을 했는데 170불에서 210불로 성장을 했다고 보세요. 그럼 이제 70% 성장률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24%를 성장한 거죠. 만약 이런 숫자 대신 나왔으면요, 주식이 이렇게 폭락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때 조금 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폭락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지금 숏텀 사이트만 보고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한 1, 2년 보고 투자하는 빅펌들이 없어요. 매크로 환경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훨씬 안 좋게 보는 거죠, 이거보다. 자, 그래서 스냅챗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매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cost of revenue랑 operating expense가 좀 커지면서 이제 적자가 큰 거죠. R&D에도 돈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마케팅에도 제가 볼 때는 스냅챗은 좀 돈을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 대비. 그 대신 이제 Daily Active User,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유저가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소셜미디어 회사는요. 이런 유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그리고 이노베이팅 하고 있어요. 많은 이노베이션을 지금 매년마다 애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좋게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은 조금 안 되는 환경이긴 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EPS랑 레비뉴 숫자를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제 100% 이상 EPS도 성장하면서 잘 성장하다가 최근에 좀 EPS 숫자가 안 좋고 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매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하지만 이 매출액 자체는 2, 3년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 숫자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만 다시 좋아지게 되면은 저는 다시 일어설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매출로 보여드리면 보세요. 옛날 매출액은 이때였는데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태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year-over-year quarterly growth를 보시면 이 성장률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net income 지금 더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참고로 오늘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갈 예정인데, 그래도 몇 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지금 더 나은 상태예요, 그때보다는. 근데 항상 지금 환경에서 적자 기업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도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메타도 지금 레이오프가 좀 많은 상태예요. 많은 인원을 자를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 셔틀버스 드라이버도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제 컨트랙팅 펌도 얘기했는데 11월 달부터 어마어마한 레이오프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만큼 페이스북도 지금 최대한 커스트를 줄이려고 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이런 뉴스를 좋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순이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 메타 이번 쿼터 전망을 보시면 사실 별 기대가 없어요. EPS는 마이너스 40%를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은 지금 마이너스 5%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EPS 그로트가 지금 마이너스 28%, 매출도 약간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페이스북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해도 이 정도 실적은, 예상 실적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미 오늘 주가가 만약 내일 장 초반에 4% 정도 또 하락하면서 오픈을 하면은 이미 안 좋은 실적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페이스북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는 구글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도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9% EPS를 이번 쿼터 예상하고 있고, 매출은 지금 플러스 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구글도 보시다시피 올해 EPS는 마이너스이고 내년에 조금 더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전망대로 봤을 때는
올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만약 내년 금리 인하가 있으면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빅테크 주식들은 사실 지수 따라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글을 왜 일단 메타보다는 안전하다고 말씀해 드리는 게, 일단 광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랑 스냅챗이랑 구글이랑 셋 다 광고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쪽에서 우리 광고 비용 줄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걸 제일 먼저 줄이겠나요? 당연히 제가 볼 때도 스냅챗을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줄이고 그 다음에 더 줄여야 되면 구글을 줄이겠죠. 구글이 그래도 제일 큰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작은 기업들보다는 더 안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연준이에요. 근데 오늘도 장 초반에 주가가 굉장히 잘 상승을 했었어요. 중간에 하락한 이유가 이분이 이제 아직도 원하는 대로 지금 CPI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 가서 더 보시면 계속 금리 인상을 오랫동안 할 거라고 얘기를 또 했고, 인플레이션의 프로그레스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마음에 안 들까요? CPI랑 PCE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큰 선행 데이터를 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면이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결과를 줬나, 또다시 채권금리 급등. 그래서 이제 12주 동안 이게 올라갔어요. 참고로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굉장히 좋은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채권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자, 물론 지금 주식들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최근에는 채권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주식들은 올라오는 게 보여요.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근데 모든 주식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올라갈 환경이 오려면 결국 저는 찐반등, 좀 오랫동안 지탱될 수 있는 반등이 오려면 결국 전 채권금리랑 금리 인상 확률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